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미국, 가장 먼저 접종받는 나라는 영국이 됐습니다. 영국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긴급 사용을 허용하고 2천만 명에게 투여할 분량을 주문해 곧 접종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다음 주 헬스케어 종사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아직 주 정부에 배당되지 않아 백신 개발에서 크게 성공하고 정치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내년 2, 4분기까지 일반인들의 접종이 끝나면 천연두 면역처럼 크게 성공하고 더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은 범죄 조직이 가짜 백신을 팔거나 진짜 백신을 훔치려는 시도가 있어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딸 이방카와 아들들 사위와 루돌프 줄리안이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무슨 죄인지 알려지지 않은 채 사면부터 한다는 선제 사면 형태입니다. 임기 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감형을 받기 위해 백악관을 대상으로 한 뇌물과 로비 혐의가 드러나 연방 법무부가 수사 중입니다. 워러게이트 사건 이후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했던 법무장관 윌리엄 바가 법무부의 수사 결과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러시아 스캔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수사하는 검사 존 더럼을 차기 행정부 들어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특별검사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경기부양책에 있어 새로운 행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11월의 고용이 지난 7월 이후 가장 슬로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모임 금지 기간 중에 1인당 최고 $1,200를 받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영국은 조심조심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시기를 앞당긴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만나서 누구에게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의논하는 동안에 영국은 그런 모든 절차를 끝내서 미리 이제 파이저사요, 모더나사는 아니고요. 파이저 그리고 그 바이오엔텍 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만든 백신을 주문을 해서 국민들에게 마친다는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앞부분에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가 이제 앞으로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백신을 접종받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백신을 접종받으시기 전에 과연 내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백신 접종을 내가 빨리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된다고 할 때 과연 처음부터 맞을 것인가 맞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을 먼저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경우는 지금 2천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4천만 도스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모더나사나 이 파이저 그 바이오엔텍이 만든 것은 2번 맞아야지 되잖아요. 한 3주일에서 4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그래서 4천만 도스면 2천만 명이 접종이 되는 그런 그 분량입니다. 온도도 영국은 뭐 섭씨로 계산하니까 94도, 마이너스 94도가 되거든요. 70도가 되거든요. 이제 화씨로 94도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 파이저사 것이지만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뒤에 모더나 것도 이렇게 계속 되는데 우선 항상
중요한 물건이나 돈이나 중요한 작품이나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범죄 조직이 들어갑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팔면은. 이 백신에 대해서도 벌써 국제적인 범죄 조직 네트워크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가짜 백신을 팔거나 아니면 진짜 백신을 훔친다는 어떠한 심증, 물증 같은 것들을 국제경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인터폴이요. 프랑스에 본부가 있고 그리고 194개국이 가입해 있으니까 뭐 유엔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뭐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국가는 다 가입돼 있는 이 인터폴이 국제 공조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백신을 이제 잡아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백신을 집에서 맞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백신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오렌지 경고니까 굉장히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헬스케어 규제 관계자들이라든가 법 집행관들과 전부 공조를 하는데 지금 인터넷 웨브사이트에 한 3,000군데의 온라인 약국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각종 불법 약품들을 팔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인터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크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봤고요. 이게 어떻게 돼서 백신 접종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보다 좀 실제적으로 영국식과 미국식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것 말고 1월, 2월, 3월, 4월 나는 언제 이런 것을 알려줘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뉴욕타임즈는 그런 면에서 포커스를 잡았는데 먼저 좀 기초처럼 집을 지을 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의 스케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만 다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라고 해서 5월 달에 만들어졌죠. 백신에 관한 정부 기구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 만들어지고 여름에 1억 도스 정도 한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돈 내고 샀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파이저와 모더나에. 미국 정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제 백신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지원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파이저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리 사줬죠. 이것을 미리 사준 것이고 예약제로. 모더나사의 경우는 모더나와 국립보건연구소가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모더나사의 백신 개발이 미국 백신 개발의 대성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1억 도스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여름에 미국 정부가 미리 샀고 그래서 이제 배당 이런 것들이 다 자로 된 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이제 헬스케어 워커들 먼저 뭐 이런 순서들이 대강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주 정부와 6군데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나뉩니다. 그 대도시에는 물론 뉴욕이 들어갈 테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런 곳이 들어가겠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 정부가 정합니다. 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주지사 밉다고 뉴욕에는 배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인구별 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 정부별로 하고 나머지는 또 주 정부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 영국에서 볼 때는 내년 한 2월 달쯤부터 나이 든 사람도 맞기 시작한다. 뉴욕타임즈가 잠시 뒤에 또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파이저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백신 같은 경우는 섭씨 70도 화씨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90도 이상 된 곳에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실험실 아니면 병원 그 밖에는 보관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지금까지는 1000도스
5,000도수 이렇게 패키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시골이라든가 나중에 기간이 오래됐을 때 가난한 나라에 가져다 준다든지 할 때 힘들겠구나 싶어서 이 1,000도수도 조금 더 이것보다 훨씬 작게 나누어서, 왜냐면 한번 오픈하면은 그게 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는요. 드라이 아이스 필요하죠. 컨테이너도 필요하죠. 그리고 하루에 2번만 오픈할 수 있도록 하고, 꺼내면은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냉장고에서는 뭐 한 닷새 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리도 뭐 염분 같은 것으로 희석을 해야지 된대요. 이게 일반 백신과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다룰 때 굉장히 그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디오 같은 것으로 한번 보고 나 늘 뭐 독감 예방주사 접종 같은 거 하고 관리했는데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모더나의 백신은 뭐 섭씨 마이너스 20도 정도니까 뭐 일반 냉장고에 한 달 정도는 보관을 할 수가 있고, 파이저사 거보다는 그 관리하기가 조금 더 덜 까다로워서 일반 냉장고에 한 달 정도는 보관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백신을, 파이저사의 백신을 만약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파이자사 것 아니면 모더나 것 선택을 하실 때도 미리 선택의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나는 어느 것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백신의 분배는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그 백신을 분배해 왔던 맥켄슨이라는 그 분배 회사가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신이 준비가 됐는데, 이 준비가 되면 주사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사기도 미리 다 조립을 해놨고, 알코올, 그리고 뭐 닦는 그 와이프 같은 것, 또 장갑 같은 것도 정부 기구인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에서 여름에 다 준비를 해놨답니다. 봄부터 장갑 없고 마스크 없어서 정말 혼돈이었었잖아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주정부에서 사놓은 것을 연방정부가 가로채 가고, 중국 것을 프랑스에서 미리 사기로 돈 다 치러놨는데 미국에서 어디 가서 가로채고, 독일 것도 미국에서 가로채고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혼란 없이 지금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정부들이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야지 되는데, 국방부도 이 물류 같은 것을 맡는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백신을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있고, 간호사 가운데서도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분의 1 정도는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돈 안 내고도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도록, 보험이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하고, 보험이 없는 사람은 정부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어떠한 기금을 줘서 거기서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까이 있어야지 백신을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 독감 예방 접종하는데 어떤 약국에 가면 맞을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치의회 사무실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클리닉에서 뭐 그런 경우는 모더나 거를 많이 쓰겠네요. 아무래도 해서 안전하지 않다, 개발을 서둘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그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그 대선과 연관해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그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는 것은 미국 정치 리더의 갈피를 못 잡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을, 이게 다 뭐 해소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죠. 여러 가지를 보관을 하고 또 보험 없는 사람까지 맞게 하려고 하면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가 써야지 되는 돈이 전체적으로 84억 달러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정부는 2억 달러 정도만 그 지급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백신 준비에. 물론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아야지 되는 때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었습니다만은, 올해도 뭐 나머지도 한 1,400억 달러 정도만 주기로 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백신이 준비가 됐으면 어떤 형태로든 돈은 지급을 하겠죠. 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기를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뭐 보관하기도 조금 쉽고 미국의 보건연구소와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있는 곳이에요. 보건연구소에 또 이제 전염병 연구소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소장이잖아요. 함께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트라이엄프다. 대승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과학의 승리라고 표현을 했네요. 정확하게. 그러나 앞에 지적해드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충분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 과학이 성공을 해놓고 미국 정치인들이 실패한 결과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기를요. 2021년 여름까지, 여름 내지는 이제 가을 시작까지는 집단 면역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사임한 그 아틀라스 박사처럼 전염병과 상관없는데 백악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입이었고 귀였던 아틀라스 박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단 면역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는 반대로 백신 접종을 받아서 집단 면역이 돼야지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쉬워진다는 거죠. 4월 달쯤 일반인들도 많이 접종을 받기 시작해서 2, 4분기 끝날 때 접종이 끝나면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천연두처럼 우리가 면역이 된다. 조금만 더 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뉴욕타임스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이제 그 자문팀이 질병통제국에 이렇게 순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예요. 30명에서 1명만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고요. 하는 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 미팅에서도. 그럼 그 다음 주 화요일 미팅에서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하자마자 바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2월 달에는 헬스케어 워커와 너싱홈 거주자, 당연히 뭐 너싱홈에서 그 거주자들을 돌보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4천만 도수. 그럼 처음에는 4천만 명이 맞는 거예요. 4천만 명이 맞는데 2번 맞아야지 되니까 1월 달에 한 번 더 맞아야 되잖아요. 1월 달에. 그런데 12월 달, 뭐 1월 달 이런 때는 뭐 한 4천만 도수 이 정도만 생산을 해낼 수 있거든요. 해서 그렇게 일단 막아놓고 그 이후에는 1월 이후에는 이 파이저, 바이오엔텍사와 모더나사가 한 달에 7천만 도수는 생산을 해낸답니다. 7천만 도수면은 3,500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잖아요. 한 번 접종받고 3주일이나 4주일 뒤에 또 한 번 두 번째 접종을 받아야지 되니까 그렇게 순서가 돼서 2월과 3월이 되면은 두 번째 그룹이 맞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65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 아무것도 안 한 채 집단 면역돼서 나이 든 사람은 사라져도 좋아. 텍사스의 부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요. 안전하게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제2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여기에 필수 직종도 2월과 3월부터 2월이나 3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필수 직종에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사, 교통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법집행관, 그리고 날마다 쓰레기도 치워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또 하나 이쯤 돼서 계산을 될 때는 이미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뒤에 3월 달부터는 한 달에 1억 5천만 도수를 생산을 한답니다. 뭐 다른 나라에도 주고 하겠죠. 1억 5천만 도수면은 이게 반으로 나누면은 5,200만 명 정도가 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 6월이 되면은 건강한 사람도 접종을 받을 수 있고 비필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65세 미만 이런 모든 분들이 접종을 하신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이 접종받고 나서 또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해서 늦여름이나 가을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그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집단 면역성이 조금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백신이 100%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험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개월 정도는 모임도 조금 자제하시고요.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하실 때도 로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 혼자 말해요. 잠시 뒤에는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어수선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움직임, 아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웠는데 왜 지금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할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 자녀들을 사면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지? 줄리아니까지, 루돌프? 또 사면 시절이 되니까 로비를 한다는 건 또 뭐야? 그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게 왜, 또는 그 이후까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브레이킹 뉴스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요. 뉴멕시코의 주지사가 아마 보건복지부 그 장관이 되는 그 지명자로서 아주 유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주 지명자가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니까 너무 중요하고요. 뉴멕시코가 처음에는 뭐 그럭저럭 했다가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 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연방 정부의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 같은 것을 사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로 결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차기 행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쪽에서는 아직도 바이든 그 당선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굳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받으실 충격이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웬만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라든가 아니면 뭐 에포크 타임즈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뉴스맥스 또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이런 것을 보는 사람 이외에는 그렇지 않은데 또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면서도 그냥 한번 어떻게 그냥 본인의 희망사항을 밀어붙인다든가 그러는데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요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워러게이트 사건 이후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처럼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의 많은 것을 해줬던 연방 법무장관은 없습니다. 완전히 그 행동일치라고 할까요? 의견일치, 행동일치를 했었던 법무장관인데 어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연방 그 법무부에서도 수사를 했잖아요. 여러 그 지역에 특별하게 또 본인이 딱 지정을 해서 검사들을 지정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도미니언이라는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사를 한 결과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토안보부도 수사를 한 결과 선거의 그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불법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so far 지금까지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지만 이제 그 법무부 소속 법무장관이니까 더 조심스럽게 so far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이 사람이 오랜 동안 꽤 거의 3주일 이상이네요. 침묵을 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어느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웠냐면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본인도 거림직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빠졌던 그 제프 세션스를 해고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존 더럼이라는 커네디컷의 검사를 또 들여서 이거 민주당이 꾸민 것이야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년 반 정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얻어낸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건도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된 거잖아요. 이것도 대통령이 옳다 하면서 직접 유럽에 가서 본인이 무슨 하급 연방 법무부 무슨 법조인도 아닌데 직접 가서 증거를 수집한다고 취재를 또 수사를 하러 갔었고, 그 밖에도 너무너무 많죠. 특히 가장 그 예민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선거가 치러지기 몇 주일 전 여기저기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점잖은 매체인 NPR 방송도 법무장관의 말이니까 그대로 내보냈어요. 우편 투표는 사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사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법무장관의 의견이라도 중지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대로 내보낸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법무부 그 검사들에게 자신이 보수잖아요. 부정선거를 여기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수사를 했는데 하나도 증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제서야 도미니언 이 보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수사한 결과 불법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기서 나 증인이요 하고 나오는 건 뭐예요? 다 가짜이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한두 가지 그냥 실수이거나 의도해서 생겼던 것, 이런 것. 아니면 최종적인 판결이 법원에서 나오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40개 케이스를 다 기각을 시킵니까? 아주 대단히 톡 쏘는 말 등으로 판사들이, 그럼 그 판사들이 다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냐? 그거 아니죠? 연방 대법관들 뿐만이 아니라 연방 법원의 판사들도 종신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자신의 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한 그 판사들도 이건 도대체 가지고 올 것을 가지고 와야지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단 한 개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연방 법무장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말하게 됐는데 그 이유 자체가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에서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굉장히 압력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압력을 넣은 공화당 현직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비겁한 거죠. 아직까지도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자다, 아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지금은 가만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아니라고 트윗하고 어제 오늘도 20개가 넘는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는 트윗을 했는데 사실 근거 없이 그렇게 정치인들도 가만히 뒤에서 법무장관, 네가 법무장관이니까 네가 나서야지.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어. 우리 조지아도 지고 말겠어. 이런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일요일에 대통령이 악수를 뒀죠. 어떤 악수였느냐면은 이번 부정선거에 연방 수사국과 법무부도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연방 법무장관이 본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자신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잖아요. 법무부가 부정선거에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와 공화당의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A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세계의 모든 언론이 전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또 백악관도 다녀왔거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니고 원래 예정된 스케줄이었다고 하는데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척 슈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해고 1순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해줘도 무리하다.
이상하다. 아니, 예전엔 윌리엄 바가 저러지 않았는데 왜 이번엔 왜 저러지? 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해줘도 어느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내쳐버리니까 1순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또 트럼프 대통령을 플리즈 시킬, 기쁘게 할 하나도 발표를 했습니다. 존 더럼. 러시아 스캔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도 않고 트럼프 캠프 측에서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도청을 했고 도청도 다 합법적으로 한 거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의 그 전화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해픈투비 꼭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에 뭐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데도 어쨌든 그것이 민주당 측에서 조작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돈 엄청 쓰고 조사를 해서 딱 한 사람 기소했습니다. FBI의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도 뭔가 이메일을 잘못 핸들했다는 그런 이슈로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더럼이 수사를 하도록 특별검사의 지위를 이미 9월인가 10월 달에 부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발표가 된 겁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와 똑같은 거의 같은 그 위치로 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도 그랬지만 차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 로버트 더럼의 손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그게 신념이니까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이 분명히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도 증언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어떤 처음에는 입양 때문에 만났다 했다가 나중에는 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약점 같은 것을 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아니 우리 아빠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그럼 어느 누가 안 만나? 안 만나요. FBI에 신고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계속 하라고 특별검사 지위를 줬지만 이건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 말씀 드리고요. 이런 케이스의 특별검사는 법무장관만이 해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차기 법무장관이 누가 될지 뭐 해임을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는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총 얘기도 나오고 죽는다 하는 얘기도 나와서 제가 목소리는 안 들려드리겠는데 조지아주의 선거 관리자인 가브리엘 스터링 씨가 어제 공화당이에요. 이분이 하도 뭐 조지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면 누군가가 크게 다칠 것이다. 총에 맞을 것이다. 숨질 것이다. 제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애리조나주에서도요, 이번 주에 이제 인증을 했잖아요. 그 인증 발표하기 전에 선거 개표 뭐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이 예민한 시기에. 그렇다고 그 관리자가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 이런 형태로 인터뷰를 하더군요. 또 이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루돌프 줄리아니도 사면을 하고 또 이방카와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사위 다 사면하는 것을 지금 의논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의 경우는 그 러시아 케이스에 직접 아버지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했다가 거짓말했다 나중에 수정하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면하는가 예상을 해볼 만한데 왜냐하면 연방정부에 거짓 증언을 한 거거든요. 외국 사람과 특히 러시아 스파이들과 만나고 하면서 그런 일로 만나지도 처음에는 안 만났다고 하다가 뭐 이메일이 조금 나오면 만나긴 만났는데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로버트 멀러가 그 당시에 대통령의 아들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후회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에릭과 둘째 아들과 이방카는 무슨 일로 사면을 한다는 건지 하는 것이 조금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쿠슈너도 마찬가지로 외국 정부 사람들과 만나고 연방 정부에 거짓 증언했으니까 그런데 에릭과 이방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 뭐 러시아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돈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이 트럼프 재단에 대해서 뉴욕의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재단에서 딸에게 중요한 것을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면서 컨설팅 피를 엄청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나 뭐 추측 정도를 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사면을 해도 로컬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루돌프 줄리아니의 경우는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분명한 건 루돌프 줄리아니도 그 마이클 플린, 지난주에 대통령이 사면한 마이클 플린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좀 더리머니를 많이 번 사람이고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때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루디 줄리아니가 이렇게 드나들고 사람들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사면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면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뭐 사면 이미 했고요. 클린턴 대통령도 사면을 했고, 클린턴 대통령도 사실은, 첼시 클린턴이 유대인 부자 그 집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를 사면했던가 그렇잖아요. 그 화이트 칼라 범죄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자레드 쿠슈너 아버지도 화이트 칼라 범죄로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 아버지까지 말하자면 사돈이죠. 지금 사임을 할까 이런 그 고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죠. 가장 유명한 그 사임 케이스는 포드가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 기간 중에 했었던 모든 일이 나쁜 일이다 하면은 다 전체적으로 다 사면해 준 게 있고 그보다 저는 더 기억에 남는 것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베트남전에 그 불법으로 병역 기피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사면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의 사면권을 아무튼 쓰기는 써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지금 대통령의 자녀가 5명입니다. 5명인데 2명은 빠졌어요. 여기서 둘째 딸은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고 정치 별로 관여 안 해요. 대통령 또 아버지가 걔는 못생겨서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방카가 맞아요. 아빠 맞아요. 하고 했었다는 기록이 있다잖아요. 그 둘째 딸은 개입을 안 했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지금 그 베런이라는 10대의 아들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고 첫 번째 부인하고만 난 사이에서의 난 3명을 지금 사면을 선제 사면하는 거죠. 무슨 죄인지도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는 건데 그 첫 번째 부인인 이바나 그 트럼프가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루저는 못 된다. 사람이 그 루저일 때 실패를 할 때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물러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의 대선에서의 전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루저는 못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했고요. 한 가지만 짧게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와 함께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경제 뉴스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임기 말 그 사면뿐만이 아니라 감형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뇌물, 뭐 로비 혐의가 드러나서 지금 연방 법무부가 수사 중인데요. 대상은 백악관입니다. 물론 특정 그 무슨 정부 관계자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18페이지짜리 뭐 법원 명령에 따라서 뭐 그게 다 또 나왔어요. 이 내용은 제일 먼저 또 CNN이 보도를 했군요. 사람 이름 같은 거 가려진 채 나왔는데 대통령은 그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적으로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사면 내지는 감형 받으려는 그런 로비가 있답니다. 해서 워싱턴 법원에 베릴 하웰 판사장이 수사 관계자들에게 이메일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이 경우는 변호팀과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한 8월 28일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한 50개의 랩탑,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전부 압류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그 재선 등록을 했는데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2024년도에 뭐 재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보니까 아마 그 본인도 본인이 당선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고용이 별로입니다. 11월 달에 7월 달 이후에 가장 슬로우해서 민간 그 페이롤이 30만 7천 개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10월 달에는 40만 4천 개 늘어났는데 다우존스가 한 47만 5천 개 정도는 페이롤 체크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한 10만 개, 17만 개나 적었으니까 이게 슬로우한 거죠. 7월 달에 한 21만 개 조금 넘었었거든요. 새로 늘어난 페이롤이. 농장 이외의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레저와 호텔 그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이 빅 비즈니스는 별로예요. 스몰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 늘어난 거 보니까 숫자는 비슷하긴 한데, 교육, 건강 이런 곳에서 한 6만 9천 개 정도 늘어났고요. 또 더 자세한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노동부가 발표는 할 텐데, 그만큼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주식시장과 좀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헤드라인에 들어갔으니까 전해드리는데,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이 막 가디언 이런 데서도 보도해요. 지금 그 프렌치 라운드리라고 그 미슐랭 스타, 뭐 미슐랭이라는 그 잡지가 주는 그 아주 스타 식당인데, 여기서 안토니 그 볼드윈이 세계 최고의 식당 끝 이렇게만 평한, CNN에서 그 푸드 크리틱하고 본인의 프로그램도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인가 숨졌던 그 앤소니가 한 얘기입니다. 나파밸리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뭐 많이 만나지 말아라, 샌프란시스코도 3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이랬는데 11월 7일에 7명의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 식당 자체가 바깥에서 먹으면 $350, 실내에서 먹으면 $450, 그리고 저녁 1인당 코스는 $1,200나 하는 그런 식당. 코로나 시대에 시사주간지가 아니라 잡지 피플이 올해의 인물 4명을 선정했는데, 가수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던가 봉사를 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